태양광 에너지, 요즘 정말 흔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거대한지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우와, 저 눈 덮인 사안 보이세요? 그 앞에 끝도 없이 펼쳐진 이 패널들,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티베트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자, 이번엔 완전 다른 풍경이죠? 미국으로 가볼게요. 이 드넓은 평야에 와, 진짜 무슨 거대한 밭 같아요. 태양만 바라보고 쫙 늘어선 모습이 정말 장관이네요. 뭐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 주변만 봐도 그래요. 저렇게 큰 터미널 지붕이나 산비탈에도 빼곡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 일상 풍경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네, 보신 것처럼 태양광 에너지는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원 중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산과 건물을 점점 뒤덮고 있는데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어떤 숨겨진 대가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하면 떠오르는 걱정거리들, 그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바로 환경 문제죠.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죠. 아니, 태양광 발전소 짓는다고 멀쩡한 산을 다 깎아버리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2018년에는요, 태양광 발전 때문에 무려 2,443헥타르의 산지가 허가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커지니까 정부 규제가 확 들어갔죠. 그래서 불과 2년 뒤인 2020년에는 보세요. 238헥타르, 90% 넘게 확 줄어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산 깎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치고요. 그럼 또 다른 걱정이 남죠. 바로 전자파. 이거 몸에 해로운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요. 매일 우리 머리 위나 집 근처에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태양광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0.76 마이크로 테슬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 아침 머리 말리는 헤어드라이어 있죠? 이게 무려 3.79 마이크로 테슬라예요. 비교가 안 되게 높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는요, 정부 안전 기준의 1%도 안 되는 정말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걱정은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나 많이 깔았는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되고 있긴 한 걸까요?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태양광 전기 중에서요, 실제로 전력 거래소에 팔리는 건 2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75%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계량기 뒤에서, 그러니까 만든 곳에서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전기세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건물이 작은 발전소가 되는 셈이죠. 아니,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75%의 전력이 바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한여름 대낮에 전체 전력망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 전력망의 숨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10년대에 한참 붐을 이루면서 설치했던 그 많은 패널들. 수명이 보통 25년에서 30년이거든요. 그 말은 바로 작년부터 수명이 다한 패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2030년대가 되면 그 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길래 그러냐고요? 예측을 보니까 2040년쯤 되면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폐패널 양이 무려 6만 톤이래요. 6만 톤. 이건 진짜 쓰나미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근데 이 폐패널을 그냥 땅에 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는 별게 다 들어있거든요. 대부분은 유리랑 알루미늄이지만 은이나 구리처럼 비싼 금속도 있고요. 반대로 납이나 카드뮴처럼 잘못 처리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아주 해로운 물질도 함께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폐패널 쓰나미가 진짜 재앙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활용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폐패널에서 은이나 실리콘 같은 비싼 자원들을 쏙쏙 뽑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아직 쓸만한 패널은 버리지 말고 안전하게 다시 쓸 수 있도록 재사용 기준을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애초에 물건을 만든 회사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우리가 줄여서 EPR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도 이게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제품을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라.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느냐?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제조업자, 3억 원 이상의 수입업자, 그리고 50억 원 이상의 판매업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이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매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연초에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그 의무를 다한 다음에 다음 해 봄에 그 실적을 보고하는 방식이죠.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재활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같은 전문 시설에서 쓰는 방식인데요. 패널 상태가 멀쩡하면 핫나이프라고 하는 아주 뜨겁게 달군 칼날로 유리를 아주 깔끔하게 분리해내고요. 만약 이미 깨져서 들어온 패널이라면 고온의 열로 다른 유기물들을 싹 태워버려서 유리와 금속만 남기는 거죠. 한마디로 패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공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패널을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물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도 실리콘, 구리, 그리고 귀한 은 같은 자원들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수된 자원들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제2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리는 건축 단열재 같은 자재로, 실리콘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그리고 은과 구리 같은 귀금속은 다시 정련해서 재사용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순환 경제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태양광 시대를 여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는 제대로 된 정착 설계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